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기력 향상 프로젝트 바둑 비타민 시즌3의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비타민 장희연입니다. 바둑 비타민 시즌3 오늘 쉬운 한 번째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의 선생님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김영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첫 세계대회 결승전이 치러졌습니다. 바로 이민배 결승전에서 올해 한국 선수 신진서 선수의 결승전이 치러졌는데요. 결과는 아쉽게 이 중국 선수에게 트로피를 내주게 되었어요. 네, 지난 연말부터 새해 이제 쭉 이어졌죠. 32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이어졌는데 신진 선수가 결승까지는 잘 진출을 했어요. 근데 오늘 좀 아쉽게 됐고요. 지난 한 몇 년 동안 한국 바둑계가 중국 바둑계에 많이 이제 지면서 좀 세계 최강국이라는 명칭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네. 올해 이제 새 벽도 좀 시작할 때 우승을 해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조금은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올해 또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바둑 비타민 시즌3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행마수군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5564님이신데요. 먼저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마수군님의 사연입니다. 기력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뵙는 어떤 형님께서는 맨날 제가 기재가 없다고 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형님이 기재가 더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사모님과의 실전 대국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재가 없는 것이라면 강호를 등지고 초야에 묻혀 살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기재가 없는 것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재가 참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떨까요? 오늘 신청자분은 기재가 있는지 좀 판단을 해달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선 이제 불철주야 주경야독 공부를 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시면서 이런 열정을 갖고 바둑을 두신다는 게 좀 대단해 보이고요. 네. 이제 기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바둑에 대한 재능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프로기사의 재능은 저희들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장면에서 좀 뭔가 긍정적으로 능률적으로 톡톡 튀는 수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기사가 저는 기재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네. 일반 동호인 분들이나 아마추어 분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사이버로 6단 일단 뭐 퍼센테이지로 치면 상위 뭐 5%, 10% 안에 들어가는 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네. 정도면은 전문적인 학습이 없이 그 정도 이제 독학으로 사이버로 6단 정도 됐다면은 기재가 없어서는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기력이면은 기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렇죠. 이제 전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배웠으면 충분히 이제 프로기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재능은 갖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보기에도 6단 정도의 기력이면은 기재가 충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어떤 고민 때문에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게 되셨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비타민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사이버로 홈페이지에 접속, 바둑 비타민 게시판에 신청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 중 매주 2분께 프로기사회 대국 기회를 드립니다. 승리 시에는 육형제에서 마련한 20만 원 상당의 바둑판과 사이버로 1년 이용권 10억 포인트가 지급되며 패할 시에도 휴대용 바둑판과 사이버로 6개월 이용권과 3억 포인트를 드립니다. 프로기사와 대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의 대국자 행마수군님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영성 전무님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범님 안녕하세요. 네, 저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아이디가 행마수군이잖아요. 예. 어떠한 이유로 이 아이디를 만들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공부한 책 제목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행마와 맥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네. 문제집이거든요. 네. 그 문제집을 최근에 좀 풀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도 그렇게 정하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 수군이라는 말이 네. 행마라는 말은 이제 바둑 어지간히 두시는 분들은 다 알 테고 수군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이제 수군 대사전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 대사전 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수군이라는 게 일본어로 이제 맥이라고 하는데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런 아이디를 쓰셔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네. 확실히 아이디서부터 바둑에 대한 그런 배움의 열정이 좀 느껴지시는 분 같은데 기재가 없는지 있는지 좀 판단을 받기 위해서 사연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네네. 도대체 그 형님은 기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그 형님은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 오로에서 한 2단, 3단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어. 저하고 가끔씩 이제 직접 만나서 둘 때가 있는데, 네. 이상하게 저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세상에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 기재가 없는 사람이 왜 바둑을 자꾸 두냐고, 그러면서 자꾸 그런 말 되게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저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재가 있는 건가. 그래서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좀 검증을 한번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형님이 굉장히 기력대가 높으실 거라고 네, 저도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사이버로 6단 이상, 네, 7단이라도 예. 아닙니다. 예.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 확실히 오늘 대국을 통해서 좀 진단을 받으시면은 네. 형님도 더 이상은 뭐 기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형님도 바둑 비타민을 좀 보시나요? 사실 이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프로를. 예. 그 형님 기재 없다고 하시는 그 형님을 예. 예, 여기로 모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형님이 기재 테스트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그럼 행마수구님이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6단이시면 기록이 충분하신데 어떻게 이 6단까지 오시게 됐는지 바둑을 또 언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바둑을 시작한 거는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처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간 해였는데요. 네. 그때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방을 못 구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학교 근처에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그때 고시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둑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고시원 총무하고 이제 고시원 총무가 17급이었고요. 제가 18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두게 됐는데 자꾸 지니까 좀 분하기도 하고 이기고 싶은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계속 두게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특별한 스승도 없이 예.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잖아요. 한 15년여 만에. 예, 계속 혼자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 성인들이 이렇게 바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있길래 네. 최근에는 거기도 이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독학을 하시다가 최근에서부터 바둑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최근에 그렇게 좀 센터나 뭐 이런 데 나가서 바둑을 배우면은 기초도 탄탄해지고 그러시니까 기록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면 바둑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행마수구님이 좀 즐겨두는 바둑 기풍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두는 걸 좋아하시나요? 초창기에는 그냥 웬만하면 잘 안 싸우고 이렇게 그냥 집바둑을 뒀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좀 집바둑보다는 좀 이렇게 두텁게 초반에 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좀 싸우는 그런 기풍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이창호 구단에서 이세돌 구단 기풍으로 바뀐 건가요? 좀 닮고 싶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멋있기도 하고 네. 나도 저렇게 좀 뭔가 좀 화려한 어떤 그런 바둑을 한번 더 보고 싶다 그런 어떤 그런 부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기풍을 이제 바꾸신 케이스인데 네. 바꾸기 전과 바꾸고 나서 이 승률 면에서 좀 차이가 있으신가요? 성적이요? 네.
그 과도기 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뒷바둑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확실한 무슨 싸움을 하는 바둑도 아닌 좀 어정쩡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자기의 정체성이 좀 애매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시기가 좀 길었었는데 네. 그게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약간 좀 틀을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뭐 안정적으로 이 기쁨을 구사하시는 거죠? 네, 지금도 웬만하면 저랑 비슷한 급수이신 분이랑 두게 되면 여전히 그렇게 두게 되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저는 또 젖바둑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전기풍을 계속 따라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 행마수구님의 바둑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장점이요. 네. 가급적이게 좀 좋은 모양을 갖추려고 좀 애를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바둑을 둘 때. 모양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봐요. 예, 모양이 좀 이렇게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마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바둑이 일단 예전에 이제 조남철 선생님이 한 얘기가 이제 바둑은 모양이 좋아야 된다. 항상 그러셨거든요. 예, 네. 네. 근데 모양이 좋으려면 당연히 행마도 좀 세련되게 해야 되고 좀 예쁘게 네. 해야 되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장점을 들어봤는데 행마수구님의 바둑의 단점도 좀 알려주세요. 수익기가 너무 약해요. 수읽기 부분 단점으로 꼽으시는 분들 참 네. 많은데 오늘 행마수구님도 수읽기가 단점이라면은 배우고 싶으신 부분도 혹시 수읽기에 관련된 건가요? 네, 일단 수익기도 좀 어떻게 하면 좀 실력 키울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어느 경우에 이제 공격을 멈추고 이렇게 손을 돌려야 하는 그 타이밍이 언젠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을 빼야 하는 타이밍.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같은 아마추어가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막연하긴 한데 네. 적절한 시점에 손을 빼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이거 알려드리려면 오늘 대국에서 전투 형태가 한번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좀 네. 겁이 나는데요. 네. 근데 뭐 지금 긴장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고 전투 나와도 무리 없이 잘 주실 것 같거든요. 지금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행마수군이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 오늘 대국이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듣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대국의 결과보다도요. 대국을 신청한 목적에 맞게 정말 기재가 있는 점인지 좀 확실한 결론을 좀 얻고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진단을 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국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마수금님이 기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미 정답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기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제 가끔 저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재주가 없거든요. 저도 제가 봤을 때 저는 재주가 없어요. 그런가요? 그래도 이렇게 프로기사로 먹고 사는 거 보면은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필요하지. 뭐 사실 자신이 자기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야박해지잖아요. 오늘 흑마수금님도 그런 이유 때문에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판단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국은 김영삼 전문의와 흑마수군 5로 6단님의 자율적바둑 2점 그리고 15집 반 공제대국입니다. 오늘 대국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닉네임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미학이에요. 미학 오다케 히데오. 보통 모양을 중시하는 바둑은 일본 쪽에서 많이 네, 두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기풍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요다 노리모토 구단이 모양을 굉장히 예쁘게 두면서 잘 뒀던 기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모양 예쁘게 두는 기사는 조한승 구단. 출중한 외모만큼 바둑도 아주 예쁘장하게 수려하게 잘 도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근데 모양이 예쁘면은 약간 실정적인 것이 떨어져서 이 후반으로 좀 버티기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데 조한승 구단은 그런 점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이때 인터뷰할 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모양만 예쁘게 잘 두더라도 행마법만 잘 갖춰서 두더라도 사실 그렇게 바둑이라는 게 뭐 어렵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프로 기사들의 이야기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즐기는 바둑이라면은 모양만 예쁘게 두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기서의 모양은 기본적인 그 기본 틀을 말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바둑 처음 시작할 때 입문자들 보면은 한 칸 뛰는 행마가 없잖아요. 그냥 전부 돌을 연결시키죠. 예를 들자면 여기 고목이 있으면 옆에 점에다 두고 화점에다 두고 또 화점 밑에 두고, 예. 아주 기초적인 행마죠, 그것은. 그리고 네. 빈 삼각 만들고 이게 나쁜 행마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점선을 연결할 때 그냥 두는 것보다 한 칸 띄어서 두면 훨씬 더 예쁘고 능률적이지 않습니까? 훨씬 그러네요. 능동적이고요. 오늘 제가 아까 오다키 히데오 선생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 오다키 히데오 구단의 스승이 여기 계세요. 기다니 미노루. 여기 이렇게 어디 계시나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채팅창에 대화창에 계시나요? 채팅창에 기다니 미노루 선생이면 이제 우리 조남철 구단의 스승이기도 했고 아이디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들 보면은 정말 장명 센스들이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기다니 미노루 구단 이야기를 갑자기 왜 뜬금없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일본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왜 갔냐 하면은 기다니 미노루 구단 문화생 500단 돌파였는지 1000단 돌파였는지 저도 그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행사예요. 500단 돌파인지 1000단 돌파인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는데 500 아니면 1000인 건 확실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때 그 히라스카라는 곳을 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조금은 촌이에요. 도쿄에서 기차 타고 한 2-3시간쯤 간 것 같은데 그 촌에 바닷가 해변, 그 태평양 쪽에 있는 해변이에요. 네. 그 촌에 500명인가 1000명이 길거리에 바둑판을 쭉 깔아놓고 거기서 다면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 기사들이. 그 중에 저하고 이제 뭐 같이 갔던 한국 기사가 한 3-4명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네. 거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바둑도 두고 또 끝나고 같이 저녁도 먹고 뷔페식으로 저녁도 먹고 아마추어 통 그 일본 바둑 팬들하고 같이 뭐 이야기 좀 바디랭귀지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야기도 좀 하고 그 광경이 아직도 저는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정도면은 기네스북에 등재돼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그렇게 프로기사와 팬들이 가까워지는 기회가 많아야 프로기사들한테 바둑도 배우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대국이 있으면 와서 구경도 하고 바둑 산업에 좀 일조도 기여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공개 해설도 많아지고. 네, 그렇죠. 예. 그때 그 광경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좀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은 저도 한국에서 꼭 그런 행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에선 광화문에서 그런 행사를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시내라서 그런지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감동은 없었어요. 그래도 천판이 안 되니까 물론 크게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기억에 남았던 것은 끝나고 나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1인당 우리 돈을 한 5만 원 정도 내고 참가를 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 참가를 하면 프로기사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저도 그때 못 봤던 프로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를 들자면 가토마사오 구단이라든지 뭐 오다키 히데오 구단이라든지 조치훈 구단이라든지 이런 초일류 기사들을 못 봤던 기사들도 많았는데 그 자리에서 많이 봤거든요. 프로의 입장으로서도 네, 보기 그렇죠. 어려운 네. 기사들을 그런 이벤트도 괜찮네요. 갑자기 이제
그 오다키 히데오 구단 얘기하다가 이 기다니 미노루 선생 이 아이디를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아직은 고요합니다. 뭐 아직은 뭐 돌들 부딪힐 일도 없고 네. 서로의 그냥 영역을 지키면서 고요하게 지나가고 있고요. 폭풍 전야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이 초반에 이쪽을 들어가고 붙이고 젖혀있는 것은 굉장히 견실한 행마이긴 한데 네. 백에게 이 흑돌한 점이 약간은 패석이 됐고 백에게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행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젖바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진행이 좀 괜찮다고 아, 그런가요? 느껴지거든요. 아, 그럼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안 두면은 이 귀마저도 내 집이 될지 안 될지 너무 불확실하니까 일단 실리를 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착실하게 확보를 하고 가겠다 이런. 그럴 수도 있죠. 아, 이번엔 또 뛰었어. 이번에는 좌기와는 다르게 두고 계십니다. 이번엔 살짝 손을 돌려서. 현미진 5단 혹시 아세요? 저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지만 김영선 전문의 선생님 장가 갔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네요. 지금 따님이 3분이나 계신데. 좀 있으면 시집 보낼 수도 있어요. 무슨 벌써 그건 보낼 아니고 생각을. 이제 6학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게 저랑 결혼한 사람이 하오정 3단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훈 구단과 하오정 3단, 김영삼과 현미진 이렇게가 부부입니다. 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10분 만나면 2-3분 정도는 꼭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두 4분이 또 감독직을 맡으셔가지고 그렇죠.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감독하고 있고 현미진 5단, 하오정 3단은 여자 바둑리그 감독을 하고 있고요. 하오정 3단 남편인 이상훈 구단은 티브로드 전설의 감독이죠. 지금 3년 연속 우승을 한. 네. 내가 해야 될 거를. 회원님 팀도 홍보 좀 하세요. 네, 저희 팀은 정관장 황진단, 황진단 팀입니다. 정관장 황진단 팀. 네. 그래 공통점이 많아서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네, 김영삼 전문의는 또 현미진 프로와 네, 그렇습니다. 부부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세돌 구단 알파고 때문에 난리 났을 때 저 그 기사 보고 정말 놀랐었는데 아니 기사를 이렇게까지 확인을 안 하고 쓸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우리 프로기사 이상훈 구단이 둘이에요. 이상훈 구단이. 보통 큰 이상훈 구단, 작은 이상훈 구단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세돌 구단 친형은 작은 이상훈 구단이고 그리고 큰 이상훈 구단은 형이 아니고 벌써부터 조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훈 구단이 2명이에요. 그래서 대소로 구분을 짓고 있고 또 동명이인 이야기하면 재밌는 게 얼마 전에 누가 입단을 했어요. 저도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어린아이인데 봤더니 이름이 권효진인 거예요. 근데 그 권효진은 남자 권효진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여자 프로 기사 권효진 그 중국어에 중국어에 능통한 그리고 우리 K바둑에도 자주 나와서 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남녀 동명이인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참 헷갈릴 것 나오기 같아요. 힘든 케이스. 또 하나 있군요. 이지연이 있죠. 그러네요. 이지연도 있었구나. 아무튼 뭐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네, 이번에는 다시 좌상귀 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브로니 님이 약간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
김영사분이 완전 잡혀 사실 것 같아요. 라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아, 네, 해야죠. 아, 그죠. 사실 프로 기사분들이 그렇게 또 많은 숫자는 아닌데 300분이 좀 한 넘으시잖아요. 32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대략 320명 정도 그냥. 그런데 또 이름이 겹치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은 네. 신기하네요. 네, 행마수구님의 착수 차례인데요.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뭘 고민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 뭐 이제 끼워 이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막을 것이냐 뭐 이런 그런 고민이 아니었네요. 치받아서 지금 모양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글쎄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빈 삼각이지만 또 쌍립 모양도 되고 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뭐 또 그렇다고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또 아주 또 이상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정도긴 한데. 예.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는. 지금까지 이제 2점에 이제 덤 15집 반인데 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자화기 쪽에서도 하변 쪽에서도 약간은 마이너스가 있었을 것이고 자산기 쪽도 흙이 조금은 그렇게 매끄럽게 처리한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80점 정도는 충분히 현재까지는 두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흙의 행마가 좀 느린 것 같다. 예. 그렇게 뭐 빠르다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요. 약간은 느려 보이는데요. 네, 일단 오늘 대국에서 약간 공격적인 진행, 싸움 바둑이 나와야 저희가 또 행마수구님이 배우고 싶으신 전투하다가 손을 빼는 부분을 짚어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건 참 좋은 감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아, 이렇게 쉬어가는 거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걸 좋아해서 어딜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정말 이런 수만 두는 걸 봐도 기재는 이미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 형님분이 정말 한 왕별 7단은 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하죠? 자격지심? 가능합니다. 네, 그 형님이 저 오늘 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둬야 될지 지금. 그냥 일단 이런 데 하나 더 봐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관전을 하러 들어오셨습니다. 우상기를 잡을 수가 있나요? 뭐 있죠. 충분히 있죠. 예.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뭐 지금 우상기. 충분히 둘 수 있는 곳이고 근데 두기 전에 제가 뭐 어디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이상원 전문의는 그냥 이야기하면서 두세요. 여기는 이렇게 두면 제가 나쁠 것 같고요. 이러면서. 그런데 또 대국 하시는 분들이 뭐 방송 보면서 안 두셔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죠. 대국 내용에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오셨으니까 퀴즈 나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오로볼 5개씩 드리는 오로볼 퀴즈 그 첫 번째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바둑 역사에서 슈샤쿠와 함께 기성으로 손꼽히는 도사쿠는 이것의 원리를 이용하여 혁신적인 수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둑에서 두어진 돌의 효능을 이 정석이나 변화도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시비, 선악, 우열 등을 평가하는 방법 또는 착수 분석을 이르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이 용어를 이렇게 어렵게 풀어서 말할 수도 있네요. 근데 문제가 채 나가기 전에 정답이 나왔고 야. 그 밑으로 정답이 지금 열 몇 분이 그냥 우수수 그냥. 이 중에 반은 복사하고 붙이시는 거예요. 그럴 보통 수가 있나요? 많이들 오답을 먼저 적으면 따라서 오답을 적으시더라고요. 정답자가 다 나온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순환우기입니다. 이렇게 순환우기를 실전에서 좀 해보면은 확실히 그 착수한 돌이 좋고 나옴이 바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하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모양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결과를 이제 그 순환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우열이 드러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그 도사쿠라고 하는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1600년대? 그 정도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 1600년대 정도 기사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벌써 그 당시에 이 순환우기 이론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제 전설의 기성, 그 바둑 13단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준 바둑계의 선구자. 선구자 중에 선구자죠.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바꾼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많은 기사들이, 많은 바둑인들이 기성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정답자는 로티에님, 끊고 생각해님, 이글이글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 오로볼 5개씩 드리겠고요. 이제 오로볼 퀴즈 2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먼저 돌이 부딪히는 곳은 우변인가요? 네, 우변이 이제 첫 번째 몸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예. 아니, 오늘 컨디션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좋았는데 좀 밥 먹고 나서 급속히 지금 피곤해졌어요. 네, 일단 우변에서 몸이 좀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우상기 쪽 지키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큰 불이 났기 때문에 지금 우상기 쪽으로 손을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과묵한 남자님이 저의 찬스 한 수 정말 재밌었는데 오늘 볼 수 있나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느낌은 왔어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다혜 전문의와 함께 네, 할 때 저보고 한 수를 선택을 하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벌써 이해는 했습니다. 딱 느낌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수를 두지는 않고요. 약간 의문점이 드는 그런 수를 두긴 하는데 뭐 결과론적이지만은 이다혜 전문의에게는 도움이 됐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은 도움이 됐거든요. 혹시 뭐 오늘 생각 있으시면은 제가 제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행마수군 도전하시는 행마수군님한테 기회를 드는 건데. 네. 그럼 네. 여기서 한번 두실까요, 장현님? 벌써요? 이거 좀 위험하시지 않으실까요? 승패를 가를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긴 해야겠네요. 여기 이 장면에서는. 그럼요. 일단 여기는 한번 늘어볼게요. 그럼. 정말 조심히 쓰셔야 됩니다.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바로 그런 얘기들은 바로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위험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행마수구님이 지금 우변에서의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제대로 해결 못하면 여기서 바로 승부가. 이거 해결 잘 못하시면은 정말 기재 없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달밤의 사일님이 쉬운 장면을 썼으면 재미없으시다고. 이렇게 또 어려운
구간에서 저희 술기가 필요할까요? 여기 증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떡술을 추천해서 이다혜 프로를 당황하던데요. 저는 근데 그 수가 좋아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최선의 한 수였습니다. 네, 아벤누고님 말처럼 우변은 첫 번째 고비가 왔습니다. 어느덧 행마수구님의 생각 시간도 지금 10분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네. 아, 오로 7단도 출전 가능한가요? 그럼요, 출전 가능하시고요. 이미 몇 분은 대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어, 저도 했었나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어, 5로 7단하고 그러면 치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하는 선에 10개나 아. 15개? 이 정도면은 괜찮은 치수 아닌가요? 제가 선에 뒀던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걸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선으로는 안 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가물가물합니다. 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워낙 판이 많다 보니까 PD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7단은 선에 15집 반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지금 가물가물해요. 선에 15집에 뒀는지 안 뒀는지 가물가물해요. 첫 판에 졌던 게 선에 15개로 진 건지 두 점에 15개로 진 건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저도. 근데 확실히 7단과 이 전문의 선생님과의 대국이 치러지면은 그날은 그냥 채팅창의 관전자 수가 굉장히 많지만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 그런 묘한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원래 뭐 7단 왕별이면 저랑 그냥 호선에 두면 돼요. 보통은 채팅창에서 그 수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수 아닌데,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보내시고, 어떻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 7단님과의 대국에서는 다들 조용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오로바둑 이렇게 바둑도 두고 구경도 중요한 대국 있으면 구경도 하고 하는데 7단 왕별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범 대우를 해서 사범님 하면서 저 어렸을 때 마치 기원 가면은 그때는 다 1급으로 통칭을 했거든요. 1급한테 사범님이라고 하듯이 이 오로 왕별은 다들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오로에서는 최고의 경지니까 당연히 인정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에 15집에 졌다네요. 첫 판에 그쵸, 첫 판에 한 판 지시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기셨잖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8승 1패예요. 1패 후 8연승에 신화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본인 입으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일단은 행마수구님이 우변 선택을 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가요, 이 진행은? 이 진행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어놓고 일단 최소한 아래쪽은 이제 두터워졌으니까. 네. 잡초센터님이 그 신화의 재물이었다고. 저의 꼼수에 넘어가신 분이었나요? 저는 비타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판을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는데 그 대국은 기억이 납니다. 이 좌기 쪽에서 일선에 치중한. 그 수는 제가 못 잊을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잊혀질 것 같긴 해요. 저 투시면서도 이런 수를 원래 안 두는데. 네, 원래 잘 안 두는데 그냥 돌을 거두긴 좀 민망스러워서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한번 이야기 먼저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변은 백이 좀 쉽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철벽을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크게 여기까지
크게 뭐 그렇게 두렵진 않은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변을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 그런 의지의 한 수가 바로 이 붙이는 수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부수의 의미가 있는, 물론 이제 지금 흙이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도전 깔고 덤인데 많이 없어진 건 사실로 보입니다. 현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나머지 하변을 붙여서 이제 강하게 침투를 했는데 네. 제가 늘 젖바둑 두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흑돌이 많을 때 싸워야 돼요. 흑돌이 많을 때 싸워야 되는데 유리한 싸움. 네, 백돌이 많을 때 싸우면 흑의 입장에서 당연히 불리하죠. 게다가 또 고수하고 싸우면은 네. 당연히 우세한 곳에서 친구들이 많을 때 이렇게 싸워야지 적군이 많을 때 싸우면 얼마나 불리합니까? 1대 17 이렇게 싸우는 거는 전설 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가면 지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평상시의 마인드가 초반에 흑돌이 많을 때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싸워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하변에 백돌이 많은 상황에서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싸워봤자 흑에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늘 전투를 할 때는 내돌이 많은 곳에서 튼튼한 곳에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이 젖바둑 둘 때는 좀 초반에 일찍 싸우는 방법이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 맞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젖바둑을 둘 때 백을 잡고 둘 때도 제가 볼 때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석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석점을 접었는데 걸치고 흑이 협공했을 때 3-3 들어가는, 그러니까 실리를 얻어내고 상대에게 흑에게 두터움을 주는 방식은 젖바둑을 둘 때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백이 더 바둑을 넓게 두고 네. 흑의 입장에서는 판을 좁힌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게 이제 젖바둑의 기본 원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묵한 남자님께서 상대의 진영이 커 보이면 위에서 먼저 깎고 아래에서 파고들어서 마무리하면 별로 집이 네, 안 됩니다. 아주 라고 훌륭한 조언을 하신 거죠. 정말 모범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붙여가면서 하변집을 누르는 데에는 오늘 네. 행마 수구님이 성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되면 또 돌이 무거워졌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 뺐다가 뭐 예를 들어 제가 먼저 덥석 씌우고 난 다음은 주변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또 네. 이제 괴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삭감에 완벽히 성공한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렇게 또 삭감에 성공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주 자잘한 거를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이득인지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이 바둑은 그래도 2점에 덤이 있는 젖바둑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라면은 그래도 뭐 아주 이상하게 삭감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8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잡초쌤돌님의 이 이야기는 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고수랑 싸울 때는 아군이 많아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요, 제가 아까 한 이야기랑 좀 다른 게, 좀 돌이 많을 때, 아군이 많을 때 적극적으로 돈다라는 뜻하고, 우리 하수들이 고수들한테 골탕 먹는 가장 잦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막 잡으러 갈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앞뒤 재지 않고 막 잡으러 가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되치기를 당해서 잡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마를 잡으러 갈 때는 잡으러 간다라는 게 아니고 겁만 준다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겁만 주면서 슬슬 이득을 본다. 이런 마인드로 해야지 막 잡으러 가면은 그때는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겁주러 가는 네, 거예요. 겁주러 간다. 그런 마인드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를자 행마로 중앙 쪽에 한 수 보강을 하시는데요. 세 점도 약간 의식하면서 중앙 쪽도 보강을 하는 수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의치 않고 하변을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변 쪽에 세 점 챙기려면은 부지런히 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저요? 저는 이제 한 방이면 잡을 수 있고 흑은 이제 바로 흑이요? 그렇죠. 흑은 부지런히 도망가야 돼요.
우변이 생각보다 두터워요. 예, 이게 철벽이죠. 지금 뭐 여기에는 뭐 흙이 헤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런데도 손을 빼시나요? 물론 이곳도 배기 손 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글쎄 뭐 기세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면서 이제 바둑 두면 기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기세 한 수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기서 괜히 잘못해서 후수 잡으면은 이 하중앙 쪽 세 점만 잡히게 되는 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게 돌이 무겁다, 돌이 가볍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제가 이런 데 먼저 둬서 봉쇄를 해서 크게 잡게 되면은 이게 돌이 이제 무거워지면서 이제 또 상대에게 보태전골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두 칸 띄어서 중앙을 도망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행마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흙이 만약에 좌변을 지금 건너붙여서 뭐 끊어서 두 점을 잡겠다는 뜻으로도 보이는데요. 지금 어설프게 이거 잡다가 이 하변이 들어가면은 이게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쵸. 하변은 또 우변 쪽에 백세를 굉장히 높게 또 두텁게 있기 때문에 네, 이 하변 들어가면은 이 윗선까지 다 집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들을 둘 때는 아주 조심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거길 또 이곳에서 행마수구님의 전법이 좀 독특합니다. 좀 특이하다라고 보고 싶은데요. 달밤의 서울님이 흙이 좀 얇게 두시는 것 같네요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다행히 이 하중 쪽 세 점은 연결이 되는 모양인데요. 네, 지금은 뭐 제가 억지로 끊으려면 끊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끊어서 복잡하게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칸 띄고 말았고요. 이렇게 한 칸 띄면서 흙에게는 연결을 하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연결을, 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흙이 연결하는 것은 이제 연결은 되지만 그래도 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별게 없는 곳이니까 저는 중앙을 하나 뒀고 연결을 강요한 후에 다른 큰 자리로 손을 돌릴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행마수구님이 지금 생각 시간을 많이 사용하셔서 1분 30초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앞으로 좀 빠른 선택으로 착수를 하셔야 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게 있다면. 팁 없죠. 원래 그래서 좀 저희 프로 기자들 같은 경우에 속기바둑을 볼 때는 초반은 좀 빨리 두고 시간을 아끼고 있다가 한꺼번에 몰아섰어요. 중요한 장면에서. 그런데 어쩐지 오늘 행마수구님은 좀 반대가 되셨네요. 네, 그렇죠. 좀 초반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해서 좀 고생을 좀 해야죠. 원래 저희들도 그런 얘기 해요. 졸음에 장사 없듯이 초읽기에도 장사가 없어요. 그렇죠. 행마수구님의 생각 시간은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후반 부분에서 잘 버텨가실 수 있을지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